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자가 소개하는 질병은 콜레라입니다. 지금은 콜레라가 거의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콜레라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선 분들도 이제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콜레라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자기의 지식, 경험, 신념 같은 것들을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과 의견만 수용하면서 점점 더 자기의 세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자기와 다른 의견은 전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끓어오르죠. 오늘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콜레라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콜레라 챕터에 붙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통념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싶으면 당신의 이론을 철저히 증명하라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통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철저히 증명된 이론을 제시하는데도 끝까지 잘못된 통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콜레라 이야기에 나오는 틀린 통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증명된 이론은 무엇일까요? 그 둘을 부딪히게 만든 이슈는 다름 아닌 콜레라 감염 경로입니다. 여러분, 콜레라는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감염될까요? 이 질문은 지금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콜레라는 콜레라균이 들어있는 음식물, 가장 흔하게는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감염됩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콜레라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을 섭취함으로써 감염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사람의 대변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걸 직접 먹지는 않지요. 그러나 무심코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된다면,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감염된 물을 통해서 먹게 됩니다. 감염된 물이다 하니까 탁한 오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사량의 콜레라균이 들어있어도 물은 아주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감염 경로를 통해서 콜레라가 전염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가 악취 또는 대기오염으로 감염된다고 철석까지 믿었답니다. 콜레라 이야기에서 저자 제니퍼 라이트가 소개하는 영웅은 존 스노우라는 영국인 의사입니다. 존 스노우는 콜레라 감염 원인이 악취 또는 대기오염이라고 믿는 세간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의 의견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오해, 비난, 조롱, 욕설,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기 있게, 그리고 집요하게 연구에 연구, 조사에 조사, 실험에 실험,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일깨워 나갔습니다. 저자인 제니퍼 라이트의 말을 한 대목 인용해 보죠. 그는 오로지 콜레라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사실을 축적했다. 그의 삶은 콜레라와의 싸움에 대한 헌신으로 정의되었다. 콜레라가 어디서 창궐하든 그 한복판에는 존 스노우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악취에 있다고 믿는 통념은 역사가 잠옷 오래됩니다. 그것은 최소한 500년 이상이 지속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긴 사람이 악취가 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게 되기도 하겠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만 1884년 H. 부스라는 대학 교수는 빌더라는 건축학 잡지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육점집 부인은
고기의 악취를 맡아서 비만이 된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나이팅게일도 홍역, 성홍열, 두창 같은 병이 악취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존 스노가 콜레라 감염 원인이 악취나 공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848년에 영국에서 이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함부르크에서 온 이제 선원 한 사람이 하숙방에서 이제 콜레라로 죽었고요. 그 후에 이제 같은 방에 투숙했던 사람도 역시 콜레라 증세로 죽었습니다. 이제 공기 감염 지지자들은 악취로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목적을 높였지만 존 스노가 보기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진찰한 의사는 콜레라에 전혀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한 그 런던 인근 지역에서 이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는 요 런던에 환자들을 진찰하러 오는 일이 이제 굉장히 잦았는데 그 의사들에게서 감염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존 스노가 주목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동네에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콜레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 존 스노는 이 질병이 사람들이 뭔가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된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되죠. 존 스노는 다음 해인 1849년에 콜레라가 이제 물을 매개로 전파된다고 확신하고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제 존 스노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죠. 당시에 런던 메디컬 가제트는 존 스노의 논문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냈다 그래요. 콜레라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마을에 어떤 물이 공급됐을 때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감염되고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감염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존 스노의 말이 옳은 것으로 믿겠다 라고 이제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란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1854년 8월 28일 날 결국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이제 브로드 스트리트 40번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증세가 발생했는데 9월 3일까지 불과 6일 만에 74명이 사망하고 이제 수백 명이 이제 빈사 상태에 빠지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존 스노가 그야말로 불철주야 그 사태를 조사해서 자기가 주장한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자 제니퍼 라이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존 스노는 런던 메디컬 가제트가 콜레라의 물 매개 전염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증거를 찾았다. 이 사례에서 물은 말 그대로 그때까지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공동체에 옮겨져 그 물을 사용한 모든 사람에게 발병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콜레라가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증거를 대서 죽을 고생을 해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콜레라의 위세가 한풀 꺾이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1854년 9월 15일자 타임스에 무슨 기사가 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거리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냄새 제거용 석회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화학 세정제 냄새가 나겠죠? 악취보다는 낫죠. 언론이 그것 때문에 콜레라가 진정된 것 같다 하는 식의 기사를 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집안에 방향제 뿌리면 상쾌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 페브리즈 뿌렸다고 해서 식중독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날씨가 선선해져서 콜레라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있었다 그래요. 이 존 스노가 1855년에 그 산업공해와 관련된 한 공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보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스노 씨, 당신은 냄새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약한 냄새를 맡고 구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제니퍼 라이트가 이런 말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 매달려 있으려고 당국자들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썼어요. 존 스노는 그런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알려줬는데 왜 다른 원인을 또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리 이 존 스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의 지지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헨리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 목사예요. 사실 화이트헤드도 처음에는 존 스노의 견해를 반대하고요. 공기 감염설, 미아스마설이라고 하죠. 공기 감염설을 신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브로드 스트리트 40번지 사례를 가지고 존 스노가 이제 물로 인한 감염 이론을 확증했잖아요. 물 때문에 감염되는 거다 확증했을 때도 그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해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에 관한 스노의 가설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겠다라는 얘기를 화이트헤드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존 스노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의견을 철회한 거죠. 자기의 기존 의견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헤드는 1855년 6월에 자기가 조사한 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그 브로드 스트리트 특별조사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중앙보건국의 의료위원회는 브로드 스트리트 집단 감염이 우물에 불순한 물을 사용한 데서 기인했다 하는 결론을 내려주게 됐다 그러네요. 저는 그 화이트헤드의 이런 모습이 정말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용기 있고 정직한 태도인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런 모습, 화이트헤드의 이런 모습은 처음부터 존 스노의 의견에 동의했던 사람들보다도 사실 더 훌륭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하찮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명백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이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많거든요. 이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그 런던 중앙보건국 의료위원회에서 콜레라가 불순한 물의 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만장일치의 결론도 아니었고요. 의료위원들 사이에는 그때까지도 이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그래요. 여전히 콜레라는 공기로 감염된다, 악취로 감염된다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66년에 다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런던 당국이 시민들에게 물을 끓여 먹어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요. 혹시나 이제 존 스노가 정말로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을 끓여 먹기 시작한 이후로 런던에서 두 번 다시 콜레라가 유행한 적이 없었다 그러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때는 비록 그것이 내가 믿어왔던 바와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태도,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상 영사실 꼬마였습니다.